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안녕하세요. 조계정 화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러니스트 박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조계정 화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화 감독 겸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김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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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통 사바세계, 중생세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도 이렇게 조용하고 좋은 절에 오면 그동안 싸웠던 게 뭘까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도 좀 내려놔지고 평화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해서 또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 중생 사는 세계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화쟁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그렇죠. 말이겠죠. 네. 예. 그래서 저희 화쟁위원회에서 이렇게 떨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바세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첫 에피소드로 저희들이 특별한 곳에 왔어요. 삼척천은사입니다. 삼척천은사에 우리 주지스님, 동은스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여기까지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 예. 예. 근데 정말 이 천은사라는 이 절하고 스님하고 너무 분위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고. 볼 줄 아시네요. 예. 저희가 사이가 원래 좀 좋습니다. 예. 너무 아주 네, 평안하고 네. 조용한 곳입니다. 맞아요. 네. 특히 이 삼척천은사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거든요. 여기서 네. 제가 단편 영화 무이사를 찍었고, 그렇죠. 저희 주인공 배우님이 또 스님이 배우님으로 또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연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건 긴 이야기니까 네, 예,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접고 네. 우리 본격적인 화쟁 이야기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절에 가서 믿으면 혼이 나야 하나요? 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나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거 좀 떠오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있어요, 솔직히. 정말? 하지만 오늘의 사연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네네. 저희 종단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네. 딱 이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걸 사연으로 해서 우리가 첫 에피소드로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자리를 꾸며봤거든요. 네네. 자, 우리 박사님이 그 멋있는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이 사연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봄에 지방에 있는 유명한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싶었는데 중앙에 커다란 스님 방석이 깔려 있길래 차마 스님 방석에 앉을 수가 없어서 옆으로 치우고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어르신이 제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스님 방석을 치우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보살! 스님 방석 치우면 안 되죠? 스님 방석 치우면 안 돼요. 절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스님 방석 치우면 안 되지! 그럼 어디서 절하나요?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그럼 절을 어디서 하냐고 물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는데 역정을 내놓고 무슨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지. 제가 마음먹고 사찰을 방문해 부처님을 뵙고 마음의 평정을 좀 찾고자 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혼을 내시니까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그 어르신은 아마 종무원이 듯 싶었는데요. 절에 불자들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는데 모르면 좀 상냥히 알려주시면 되지 그렇게 혼을 내야만 하는 건가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감정이 상하는 문제죠. 네, 맞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건 뭐 큰 갈등이라기보다는 땅에 법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사소한 다툼 아닌가? 이거를 굳이 갈등이라고 봐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법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 말의 성격에 따라서 기분이 상했다. 저 사람 나를 혼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면 그때부터 사실 갈등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을 다룰 때는 가장 먼저 감정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연으로 접한 이야기에서 그 갈등이 시작된 그 이유는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서로가 알고 있는 것에만 공유하면 되지 않냐 이리 싶지만 여기에서는 행동을 지적하면서 감정을 건드린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이런 경우에는 갈등을 해결하려면은 무엇보다 첫 단계로 그 감정을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아.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난 잘못한 게 있어. 하지만 아 진짜 저 사람 말투가 너무 짜증이 난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지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알지만 뭐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저런 행동을 한 이면에는 그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연을 올리신 분은 과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연자 빙의. 네. 아마 저였다면 이 불자가 아니어도 사실은 법당에 찾아가는 이유는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내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 와서 조금 고즈넉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불자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좀 부처님의 가피를 좀 바라고 싶다. 내 주변 사람들 평화를 좀 바라고 싶다. 혹은 뭐 가족 중에 극락왕생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어떤 뭐 명복을 빌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바람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어떤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 답답함 그리고 뭐 아픈 추억 혹은 그 상실감 등의 그 슬픈 감정에 쌓여 가지고 극도로 예민한 그 신경 상태였을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러면 그분에게 화를 낸 그 종무원 법당보살님은 과연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빙의를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시죠. 예. 그러니까 종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법당을 깨끗하고 평온하고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큰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절이면 되게 많은 분들이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굉장히 쌓인 게 많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요즘같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나 셀피로 카메라 찍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시끌벅적하고 그런 와중에 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 사라져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계속 뭔가가 쌓여 있지 않았을까. 이게 항상 화가 날 때는 딱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여기서도 특히 이제 스님 뭐 법당과 스님 방석 이런 거는 이 절을 지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이 사람을 봤을 때 그 전에 쌓였던 이런 것들이 다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맞아요. 해봤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보다 그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화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 감정이 스르르 그냥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좀 대화 부족이면 더 없지 않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서로가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이제 뭐 감정이 풀어진다면 그러면 갈등도 자연히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근데 절에서 이런 문제들이 희귀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각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이 진짜 속마음 그 다시 말하자면은 각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사연자 빙의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그 혼내신 공무원한테 사과를 받고 싶다. 겉으로 드러나는 강한 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과를 받고 싶은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분 때문에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말 조용하고 안온한 이런 환경 안에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평화를 얻고 싶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속마음이었던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훼손됐을 때 이렇게 화가 나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면 종무원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보살로 제가 빙의를 하면요. 네.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는 이유 기본적으로 되게 평화로운 마음 상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신다면 그거를 얻기 위해 기본적인 룰 같은 것들은 좀 공부를 하고 와서 이 법당을 평화로운 곳 이런 곳으로 같이 꾸려가자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갈등 당사자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은 그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 경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속마음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 이 맞아요. 부처님께서 천기 평화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둘 다 같은 거를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양쪽 다 이게 만족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법당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네. 첫 번째는 종무원, 그러니까 법당보살님은 그 법당 안에서 지켜야 할 그 중요한 규칙 같은 게 있으면은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잘 써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 볼 수 있게끔 게시를 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모르고 왔는데 그거 딱 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실수를 안 하겠죠. 그럼 네. 서로 이렇게 감정 상할 일이 이제 훨씬 없겠죠. 그 방문객이 모르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법당보살님께서도 그 알고 오겠습니까? 우리 불자들도 사실 그 예절을 잘 모르는데 일반 참배객들은 잘 모르죠. 그래도 법당에 왔으니까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그것도 제일 가운데에서 딱 인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방석을 치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단을 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분을 위해서 잘 알려드리는 좋은 선업을 짓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그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그 천은사 공약관에 갔더니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험 있는 절은 친절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영원히. 네, 네, 네. 명언입니다. 네. 정말 뭐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한 명의 법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 모두가 친절하다면 사실은 이런 갈등 자체가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서로 원하는 것을 얻어서 좀 공통 해결을 찾아가는 화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 사연의 이야기에 나오시는 두 분이 이야기를 듣고 좀 잘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이었죠. 절에 가서 모르면 혼이 나야 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결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일단 혼이 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혼이 난다면 왜 혼이 났을까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마음을 열고 마음만 열면 되는 건데 이 속마음을 보여주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연이 솔직히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진짜 화쟁에서 얘기하는 갈등이냐 이렇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 작은 빗물이 바위를 뚫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작은 다툼 불화들이 결국은 심화되어서 엄청나게 심각한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다툼의 단계에서 저희가 잘 풀어야 그래야 커다란 이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그거는 해야죠. 잊어버리지 말고 이 영상이 잠깐만요. 올라오면 네, 좋아요, 구독과 댓글 그리고 네. 이제 댓글 네. 댓글이 너무 중요합니다. 댓글에 여기에 대한 본인의 이 의견도 좋지만 또 본인들이 느끼는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갈등 같은 것, 불화 같은 것, 비슷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새로운 에피소드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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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갈등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푸는 기본적인 그 이를테면 프로세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갈등을 풀었던 방식을 보시고 본인들의 갈등에 적용을 해봐도 아마도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그 사연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도 그거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